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해드릴 TV 2025년 하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의 주식 대혁명. 예,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예, 이미지를 좀 넣었어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더위 이제 좀 물리치고요. 제발 좀 선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요 30도가 넘습니다. 이럴 때 계절이 바뀔 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요, 이때 체온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요 꼭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대혁명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 인터벌 없이 바로 가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예, 최근에요,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3,400. 그래요. 그런데요, 내 거는 왜 안 가? 되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시가총액을 보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외인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의 약 매수세의 70%는요, 매수 금액의 70%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코스피 200 종목을 비롯해서 중형주, 소형주 종목들은요 전혀 안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밑에 하단에 보면요, 거래량, 즉 2020년, 21년, 예, 우리가 또 그때 당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의 거래량과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의 거래량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같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요, 예, 코스닥 종목들이 거의 70~80%가 됩니다. 예, 그러면 코스피는 이랬고 코스닥은 어땠느냐? 자, 코스닥은요, 예, 그러니까 저 털도 안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닭을 잡았는데 물 끓이고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어디냐면요, 이쪽 부분 보이시죠? 예, 1062포인트. 저기를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자, 왜 하느냐? 얘도요, 돌파를 해도요,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가고, 그 다음에 형이 가니까 아우가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자, 형이 갔잖아. 아우가 따라가야지. 코스피가 갔으니까 코스닥이 따라가야지. 코스닥은요, 형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형이 안 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래서 그게 간 거냐?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요, 이쪽 거래량과 최근의 거래량, 예, 꼭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보면요, 아침에 갈 것처럼 살짝 움직였다가 따라가면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예, 그냥 이게 급락이라고 해나, 반락도 아니고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이 변동성 장세가 언제나 멈출까요? 그럼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많은 금융개혁, 예, 시작하려고 합니다. 막 금감원 정도 바뀌었고, 금융위도 해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뀌지 않는 거, 예, 가장 중요한 건요, 주식시장의 상장 심사,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는 물론 이제 증권회사겠습니다만,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은 안 바뀌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 아직 멀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최근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내 거는 왜 안 가? 안 갑니다. 가야 가죠, 그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아시죠? 순환매는 아니고요. 자, 오늘의 강의의 한 줄 평, 예, 제가 사자성어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신무의라는 말입니다. 무신무의.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요,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건데요, 무신무의.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지칭할 때 저는 이렇게 쓰고 싶다. 다시 한번요,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식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무신무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최근에요. 불장인데 IPO 증발. 자, 이런 기사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뭐래요? 예, 불장인데. 지금 여러분, 불장입니까? 불장 아니라니까요. 앞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렸듯이 불장은 무슨 불장입니까? 아닙니다. 불장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데 IPO가 증발했다. 기업 상장 4분의 1로 감소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요. 9월 달, 예, 지난해에는 5개인데 올해는 1개. 그리고 8월 달에는요. 지난해 12개, 11개. 그리고 지난해 7월 달에는요. 지난해 10개, 예, 그리고 예, 올해도 10개. 그러니까 뭐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6월 달에는 이제 이때가 이제 어수선하고요. 뭐 대통령 선거 어쩌고 막 이럴 때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고서 뭐 정신없잖아요. 그죠? 그때 쓱 뭐 작년에 들어왔는데 4개밖에 안 들어왔다. 이때 어떻게 들어와요? 그죠? 어쨌든, 그렇다. 상장 기업 수는 줄었는데 공모액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심화되고, 기술특례 기업 상장 21건에 그쳐. 자, 기술특례 기업 상장은요, 아예 폐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저는 끝까지 폐지될 때까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는 대체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도 이제 앞으로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하자.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비 기업이라고 했죠. 좀비 기업 퇴출로 깐깐해진 심사다. 깐깐해졌다고요? 무엇이 깐깐해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깐깐할 것도 없어요. 예. 한국거래소에서 할 일은 정말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아주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개인 투자자가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은 올바르고 세상은 따뜻해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카이노스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상패 기로에 있다. 무슨 종목? 카이노스메드라는 종목인데 뭐라고 쓰냐면요. 기약 없는 유증만 오매불망. 예, 그래서 이것도요. 뭐로 상장했어요? 기술특례로 상장했습니다.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던 카이노스메드가 상장 5년 차에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섰다. 기대했던 신약 개발 성과가 더뎌지면서 매출은 바닥을 기고 재무 상태는 파산 직전 수준으로 악화됐고 이런 가운데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유상증자 시장의 신뢰마저 이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특례 성장. 이게 상반기 매출입니다. 이거 보실까요? 조그맣게 써놔져 있다. 자, 뒤이어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섭 대표 사기꾼 비난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기사 출처는요, 딜사이트 경제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셔야 돼요. 지난해 12월 이 회사는 시론 글로벌 그룹, 여기서 시론 글로벌 그룹 등으로부터 약 14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유체타 발표를 합니다. 특히 투자자를 UN 산하기구 자금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소개해서 기대감을 키웠고 주가는 어떻게 했다? 급등했다. 이런 거요. 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을 벗어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2024년 12월 말로 예정됐던 납입일은요. 무려 몇 차례? 8차례나 연기됐고 결국 거래소의 제재 기준 6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 이 유상증자 납입일은 올해 11월 14일로 연기됐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성사되더라도 유증 발표 1년이 지나서야 자금이 들어오는 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 납입 지원을 사유로 이 회사에 대해서 즉 카이노스메드를 야 너네들 좀 성실하지 않은 법인으로 분sol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 벌점을 부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서 중요해요. 투자 주체인 시론 글로벌 그룹에 실체가 있느냐? 실체마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예.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 회사가 민심 달래기. 뭐 대통령입니까? 민심을 달래게. 여기서 민심은요.
개인 투자자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기자분이. 그래서 민심, 개인 투자자 민심 웃기네. 자, 지난 8월 상장 적개선 실질 심사가 결정된 후에 이 서한을 통해서 주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우리 회사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 우리 모든 임직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고, 그리고 최대한 빠른 거래 재개를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겁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뒤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시면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커뮤니티에는요, 뭐라 하냐면 사기꾼 이기섭. 솔직히 여기 상패다. 뭐 강도 높은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딜사이트 경제에서 취재를 위해서 이 회사에 연락을 딱 취했는데 상담원이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가 다시 얘기했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뭐 특례 상장을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 그리고 신규 선정 종목은요,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한 4,500개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자, 무신무의,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주식을 지칭할 때 쓰인다.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부터 또, 잘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17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 자, 보겠습니다. 카이노스 매드란 종목인데요. 요게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2018년 6월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저는요, 그냥 왜 이 상단에다 이런 그 연도수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믿음 가지고 기준 잡고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연도수를 적어 놓냐면 어떤 해요, 어떤 정부 때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20년 8월에, 고점을요, 31,700원. 31,700원을 찍고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지금 현재 거래 정지입니다. 여기 써놨죠. 거래 중지된 종목입니다.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이요. 3만 원 찍고 이제 저때 3만 원 찍고 지금 1,000원 됐고요. 거래 정지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요.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니까. 재무제표 보실게요. 잘 보세요. 대주주 지분이 11%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11%. 대주주 지분은 아시겠죠? 20%. 다시 한번요. 기억하세요. 대주주 지분은 20% 이하가 되면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얘기했죠. 그죠? 거래 정지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매출이 6억, 3억, 1억, 17억 여기는 없습니다. 빵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20년도에 이제 막 올라갈 때 당시의 재무제표 상태는
계속 좋지 않고 매출액도 없고 계속 적자였던 회사가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거래소에 지정한 2개의 전문 업체가 이 회사를 인정해 줘가지고 그래서 시작돼서 31,000원대 그 친구들은 룰루랄라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사서 허덕이면서 지금 1,000원에 거래 정지. 그러면 이 종목의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이냐? 끝. 예, 끝.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부채별 유불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실 건요. BPS라고 하는 건데 이거 꼭 기억하시라니까. 청산가치. 청산가치가 500원짜리, 500원짜리, 900원짜리, 400원짜리 지금 65원이에요. 현재 65원. 그러니까 그때 상장할 때 당시에 500원짜리 이 회사의 가치는 500원짜리를 어떻게 31,000원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당시에 18년, 19년, 20년 그때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러면 이번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이런 회사가 자, 대주주 지분 다 팔고 나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한 90% 가지고 있고 이 회사 5년 연속 적자고 매출액도 없고 유불도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가치가 65원짜리 이 회사가 거래 정지니까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거는 끝. 예, 끝.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 커뮤니티에 사기꾼 이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철저히 뭐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민심 달래기래. 민심. 뭔 민심? 이거 달랠 수가 없죠. A시장 쪽 들어올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법적인 용어로요. 법률 용어로 사기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모든 임직원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자, 이건 됐고요. 뭐라냐면 최대한 빠른 거래 재개를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이 회사 거래 재개 이 회사가 어떻게 거래가 재개되죠? 또 재개된들 당신네들은 다 팔았잖아, 그죠? 개인 투자자만 들고 있는데 저 회사는요 재개돼도 이 회사가 올라갈 가능성은요 없어요. 이 회사는요 취할 수 있는 거는 상장 폐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커뮤니티에 막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이런 민심을 달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 언론사에서 이쪽에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 안 받습니다. 없다니까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이해 가셨죠? 카이노스매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체크하시고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가 그래요. 아시겠죠? 예, 모든 종목이 어때요? 예, 그러니까 대지분이 20% 이하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고 부채 비율이 150% 이상이 되고 유불도 없고 그다음에 청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너무 뭐 엉망진창 거래되는 그런 종목들. 자,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그런 주식을 지칭할 때 쓰는 게 무신무이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 종목인데요. 특례 상장, 뭐 바이오, 뭐 그래서 상장을 시켜놨더니 한다는 게 무슨 뭐 빵집을 하고 그다음에 뭐 호텔을 운영하고 버섯을 키우고 무슨 화장품을 만들고 버티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호텔 버섯 투자하다 무너지는 셀레스트라 회생 절차 돌입. 그러니까 이게 뭐라냐면요. 수원회생법원 이 회사 신청인이 이 회사인데 신청 사유가 뭐냐면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 보존.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회사가 무리한 호텔 스마트팜 투자로 유동성 위기 심화.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해서 정말 이게 기술이 좋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요.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엔젤 투자 이런 쪽에서 받아서 정말 봤더니 어머 성공했어. 그래서 뭐 매출도 뛰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흔히 대박이 났다고요.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상장해도 돼요. 그럼 상장이 된다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믿고 야 괜찮네 그러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주가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 아니 5년 연속 적자에 매출도 없고 뭐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회사가 상장을 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코모돈 돈을 뺏는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회사가 무리한 호텔 무슨 저 버섯 키우고 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게 아니라 애시당초 다 털고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넘기는 거죠. 20% 이하가 되면요 회사를 되게 넘겨요. 그래서 마지막도 발악을 하죠. 그래서 회생 결자 신청과 스토킹 호스 M&A 동시 추진. 그래서 스토킹 호스는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을 매각하기 전에 인수자를 내정하고요. 경쟁 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인수 합병 방식인데 이 회사가 스토킹 호스 M&A 동시 추진한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요, 이 회사가 대주주 지분이 뭐 40~50% 돼야 되고요. 매출액은 뭐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은 거의 없고요. 유보율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렇게 호텔하고 뭐 이렇게 버섯 키우니까 그러죠. 유보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시장 대비 어느 정도 평가가 잘 돼 있는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회사를 인수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그럴 만한 회사냐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봤더니요. 셀레스트라가 무슨 회사인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2011년 개놈 기반 바이오헬스 정보 처리와 혈액, CTC 검출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설립되어가지고 2020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음. 2020년 기억하세요. 개놈 기반 바이오헬스 정보 처리, CTC 동시 검출 기술, 다중 오믹스 분석으로 암 질병 조기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자체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연구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고 개놈 기반 헬스케어 액체 생권 플랫폼 4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여기서 써 있는 거로 봐서는요. 정말 이 회사가 기술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 수익성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백 개나 되는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요. 정상적인 종목이 없더라 거의.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봐서는 정말 이 회사 비즈니스 서머리로 봐서는 정말 하여튼 집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런 회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회사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클리노믹스가 이제 셀레스트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종목이 주가가 계속 빠지고요. 대주주 지분이 없고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준과 원칙, 기준이 벗어나는데 갑자기 회사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손해를 봤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 받으면서 상장 폐지 심사 절차 밟고 있는데 이런 회사를 누가 인수를 한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자, 끝. 자, 그러면 셀레스트라를요. 이거는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 정지된 종목인데요. 사랑하는 이들레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상단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22만 9천 원. 22만 9천 원입니다. 뭐라고요? 22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해서 22만 9천 원. 그리고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5,200원에 거래 정지된 회사인데 22만 9천 원, 21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5년 날임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해, 그러니까 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부터요. 5년 동안 어느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월봉이고요. 이거 연봉으로 봤어요. 연봉으로 봤더니요. 놀랍습니다. 얘는 시작하자마자 작정을 하고 얼마? 여기 22만 9천, 22만 9천 원 찍고 그냥 계속 빠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래 정지. 그러고 막 안 되니까 무슨 호텔도 운영하고 버섯도 운영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사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냐면 여기 12%라고 돼 있어요. 12%는 즉 88%는 누가 들고 있다?
민심이 들고 있다. 민심. 국민이 들고 있다. 민심 달래기. 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안 돼요. 아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띄워볼게요. 12%. 그리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안정성 지표라고 해서요, 1년 안에 현금 할수있는 비율은요, 보이지도 않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요, 엄청나게 많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법을 좀 바꾸자. 대지집은 20% 이하가 되면, 20% 이하가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3년 연속 적자까지는 버틸 수 있으나 3년 차에도 영업이익이 적자다 그러면요.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기술이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초전도체 있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서 뭐 현혹해서 주가를 좀 부양시켰다 그러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원금까지 뺏겠다. 원금, 작전 원금까지 뺏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 이게 쫙 보세요. 이게 그죠? 애시당초 없었다니까요. 그냥 분기 실적하고 뭐 거래 정지 되기 전에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죠? 그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채 비율이 800%. 이건요, IMF 우리가 맞을 때, IMF 때 그때 일어나는 거고요. 최근 그 거래 정지 되기 전 분기 실적 보니까요,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이고요, 유보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뺀 거예요, 사무실. 싹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요, 이 회사가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떻게 저 금액의 거래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액면가 100원에 자본금 2억입니다. 2억. 100원짜리가 액면가가 22만 9천 원. 거의 23만 원. 100원짜리가 23만 원. 과연 2억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오 기업이 특례 상장으로 한국거래에서 허가를 득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그냥 100% 작전이지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었다. 무신무의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이 주식시장, 이거를 살려야 됩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불장해도 불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갖고, 그것도 외인 기준,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매수 대금의 약 70%가 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저거는 가짜다. 직전 고점 가짜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같이 좀 오르면서 지수에 맞춰서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수로 따지면 3,4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4,000포인트 찍고 내려왔어야 돼요. 4,000포인트에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늦어도 5,000은 가 있어야 그게 본전이라니까요. 5,000은 가 있어야 본전이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지난 8월 13일 날 방송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종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런 종목,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저런 종목 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8월 13일 수요일 방송분을 이데일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항상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는 매 회마다 넥타이를 바꿔서 나온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회사가 73년도 설립된 전자수제 전문기업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강의 연마제 SOC 제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회사의 생산 기지를 보세요. 뭐 어디 막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43%, 그다음에 중국 회사예요. BOE가 13, 하이닉스가 10%, LG 디스플레이가 8%, 예, 성명석 파트너의 당신이 몰랐던 시장의 뒷면 주식 대혁명 이러면서 그죠? 막 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예?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거를 열고 설명해 줬어요. 이게 주가 간다. 장부 봐라. 재무제표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급등. 보세요. 그때 어디까지 가는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 보고 대주주 보시고요. 대주주 현황. 그리고요. 대주주 지분 현황 보시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불 보시라니까요. 예.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어가 보시는 분들, 이 방송을 처음 시청하신 분도요. 들어가 보세요. 아셨죠? 예, 들어가 보시면 PPS 계산하시면 예,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일봉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 예, 일봉으로 보면 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쭉 올랐죠, 그죠? 이게 정확한 안전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요, 바로 37,500원이겠죠. 예, 1250, 250, 3750, 495, 5,000원에 6250, 7500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성명석 파트너가 코스피 상장사 FNF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제시 종목이다. FNF 코드 넘버 383220. 이 종목은요, 제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진세미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FNF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가실 거고, 이런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나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은 언제 알려주느냐? 지금 아니요. 지금이 아니고 바로 이번 주. 언제? 20일 토요일 이번 주. 예, 이번 달은 이제 마지막 강연회입니다. 무료 강연회. 예,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예, 신청하셔서 어디로 옵니까? 예, 대전으로 잠깐 오시면 이 종목 왜 사야 되며,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는요, 절대로 종목을 제시하거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NF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동진 세미킴을 드렸고요. 전에 또 그 종목 하나 드렸어요. 한국타이어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FNF 잘 보시면 이렇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씀드리면서 주식 대혁명을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11시가 아니고 7시입니다. 오후 7시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다시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들어가기 전에요, 또 여기서 잠깐만 숨고르기,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시는 보조지표를 저는 전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증권맨 출신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머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시게요. 자, 부국증권이라는 종목인데 지난주 끝자락을 붙들고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다다다다닥 치고 올라가죠. 그죠? 여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오르고 언제 오를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 이 종목이 부국증권이 언제 얼마까지 오를지는요, 누구도 모른다. 예, 귀신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죠. 귀신. 예, 귀신도 모른다. 그럴 리가 있나요?
외인은 알고요, 기관은 알고, 부국주권 대주주는 압니다. 예, 그러면 귀신은 안다. 그럼 그죠? 그래서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주식 잘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요, 여기 잘 보실게요. 여기 이 부분 라인들을 이렇게 거놨거든요. 색상별로 해놨습니다. 이 청색, 검정색 이 부분이 7%, 이게 14%고요. 이게 28%고 이게 56%거든요. 뭐로부터? 그러니까 이 기준봉으로부터 이 종가로부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어려워, 복잡해 그럴까봐 이렇게 신의 사자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보시자고요. 부국증권이 보면은 여기 보시죠. 영업이익,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부채 비율은 150% 이하, 유보율은 1000% 이상.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부채 비율이 114라는 건요, 이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본 비율도 있겠지만 빌려와서 돈을 잘 굴려서 수익 나는 게 더 훌륭한 회사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BPS입니다. BPS가 여기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그리고 여기 24년 뭐라고 돼 있냐면요, 61,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61,000원. 뭐라고요? 61,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61,000원. 61,000원. 아셨죠? 61,000원인데 4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목표가는 6만 원. BPS가 6만 원인데요. 지금 6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12만 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쉽죠? 12만 원이요? 직전에 주봉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25년이니까 현 연도수를 더해서 지난 3년간 제일 높았던 종가 부근이 거기가 무조건 1차적인 집중 투자 목표가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준이 나오고 상단에 어떤 표기가 돼 있냐면 화살표로 표시해놨는데, 첫 번째 검정색이 있고 두 번째 파란색이 있습니다. 검정색은 자, 일단 도망치지, 그 얘기입니다. 파란색은 오늘 도망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이런 표시입니다. 자, 이런 표시와 이런 표시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는데 진짜 필요한 보조 지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주식을 잃지 않는 외인과 기관과 어떤 소위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그들이 움직이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 지표가 아니고, 종가단선 5일선, 21선, 61선, 120선이 아니고, 저는 대마이평의 지수를 지수화한 값에 3714, 2856, 3일, 7일, 14일, 28일, 56일, 108일선을 본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HTS, MTS에서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누구는 본다? 그들은 본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바로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동그라미 쳤던 이 부분을 이리 땡겨오자. 이 부분을 너 이리 와봐라고 한 거예요. 이해 가시세요? 자, 이게 기준, 여기 보이십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 보니까 4만 원이요. 여기 지금 4만. 종가가 여기가 42,200원 돼 있잖아요. 그럼 아까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 원래 6만 원이요? 그럼 6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없는데 갑자기 훅 이러면서 들어왔다. 최근에 여러분들 지주사하고 증권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국증권, 그러니까 많이 오르더라도요, 뭐 어떤 재무제표나 그런 어떤 기준에 벗어나면 하지 마. 늘 얘기하잖아요. 성소장님 같으면, 성명석 파트너님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삼성전자 한다니까요. 하이닉스는 안 해요. 왜? 저는 항상 BPS 청산가치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막 경제기사 보니까 30닉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30닉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 재무제표 보고 현재 위치를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컴을 얘기한 거고 한국타이어 얘기한 거고 그죠? 그다음에 FNF 직접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주식 참 쉽잖아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종목은 괜찮은데 언제 살까요? 언제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기다리면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시작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매수하나요? 예, 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3일, 7일, 14일, 28일 그 기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늘 얘기했죠. 그죠? 이쪽은 X축이고 이쪽은 Y축인데 여기는 수익률 퍼센트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기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죠? 이건 어떤다?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기준봉이 나오고 이 회색 선이 뭐래요? 예, 수사님, 회색 선이 뭐래요? 이거는 제가 사자란 표현을 했습니다. 신의 사자, 예, 잡으러 온 거예요. 신의 사자가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종목을. 그래서 뒤로 싹 돌아봤더니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40일. 예, 40일 안에 즉 이평선, 대마 이평이 들어간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형성이 여기서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평선이 오다가 탁 꺾어서 저 안에 중심 라인에 딱 끼어 들어왔고 거래량 없이 여기까지 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미 저쪽부터 여기까지 흔히 가끔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매집 이렇게 얘기해요. 매집을 안다고? 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매집을. 그죠? 그냥 이 기준봉으로부터 뒤로 돌아 했더니, 33일 안에 있었더라. 그럼 내일부터 그냥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수. 그런데 언제가 A, B, C, D, E, F, G, 인터체인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이 기간이 며칠이냐? 22일이에요. 22일이라는 거는 3일이 지난 거고 7일이 지난 거고 14일이 지난 거고 28일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14일이 지난 28일 이 안쪽에 22일이 있다. 그러니까 28일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무조건 그래 몇 퍼센트 56%에 나는 팔 거야 하고 그냥 짝다리 짚고 다리 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종목 팠잖아요. 재무제표. 팠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4만 원인데. 부채비율도 없잖아요. 유보율도 괜찮잖아요. 영업이익 괜찮잖아요. 이 회사 청산가치가 6만 원이라는데 4만 원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 회사의 청산 장부상 가치보다도 시장에서 평가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사서 계속 한 세월 5년, 6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뭔가 신호를 줄 때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쭉 가져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신호? 검정색. 무슨 신호? 검정색이 딱 뜹니다. 검정색이 딱 뜨면서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여기다가 방대 이렇게 해놨어요. 프랑스어로. 매도해 그 얘기예요. 매도해 그 얘기예요. 매도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매도해라고 분명히 했는데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매도들이 좀 더 갔다 내려오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80% 수익 났는데 한 5%, 10% 더 먹겠다고 들고 있다가 아주 그냥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많이 봤죠. 자, 이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 갔냐면요. 80%가 갔습니다. 80%. 22일이 지난 다음부터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56%에 팔았겠지. 그런데 팔려고 그러는데 좀 기다렸더니요. 수환이 이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망쳐. 빨리 매도해 그 표시입니다. 이게 바로 보조지표고 어디서 사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요. 자칭 주식 회로도라고 한다.
알겠죠?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올라갔다 윗꼬리, 올라갔다 윗꼬리.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빌딩을 다 짓고 나면 맨 꼭대기 옥상에다가 피레침을 만든다라는 거죠. 뭐 그런 강의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그게 피레침인지 아닌지 건물을 50층 지려고 그러는데 40층밖에 안 갔단 말이죠. 자, 철근을 달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신호는 매도고요. 여기는 매도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그런 표시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파란색은 안 팔면 너 큰일 나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게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소위 쉽게 얘기하면 3일간 거래 정지고요. 그리고 투자 주의가 걸립니다. 투자 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투자? 예. 그리고 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럼 위험. 그래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국거래소에서 하루 거래 정지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대개 이런 지점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공매도 하겠죠. 누가? 외국인, 예, 외금이, 예, 약 한 90% 차지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치에 와서 주가가 과열 종목 지정됐는데 되기 전에 여기서 종목을요, 제시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요, 추천을 했는데, 자, 지금 투자 주의지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봤는데, 저는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3일간 단봉이 발생하는데, 바닥권에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며칠,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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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이라고 하는 그 평균치를 거래량과 주가와, 예? 어떤 이 유동성, 예? 그러니까 회전율, 이런 걸 계산해서 어느 위치에 오면 이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테마주나 이런 종목, 특히 이제 선거철에 그런 종목들은요,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을요, 분봉으로 가보자, 분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자구 있죠? 그러니까 이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팔 수가 없어. 사라고 해서 샀는데요. 이렇게 돼서 못 팔아요. 못 판다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16일, 15일, 14일 이게 3일간 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래량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요. 그 이후 보십시오. 이후에 주가는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78,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4만 원대, 3만 4천 원, 4만 원대 시작해서요. 제가 뭐래요? 한 6만 1,000원대에 이거 매도하면 돼요. 왜? 목표가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재무제표예요. 아시겠죠? 주식은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사서 어디서 파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주식 대혁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쨌든 자막에 아까 보여드렸듯이요. 예, 무료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진행을 합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요.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